네, 안녕하세요.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의 이종 이사입니다. 네네. 성균관대 경영학부 이제 02학번이고, 이제 율전을 사실 몇 년 있을 때는 거의 안 왔었는데, 오히려 요새 이후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섹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여기서 꿈꾸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중에 창업을 하셔갖고, 벤처 VC한테 투자를 받으실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아니면은 이 VC로 이제 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해도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내용을 명륜에서도 제가 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저는 사실 이 VC라는 업은 오히려 이 공대 쪽 분들이 더 많이 진입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경영학과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율전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이렇게 갈 건데, 일단 그냥 빠르게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진은 제가 너무 옛날에 찍은 거라 좀 모습이 다르긴 한데,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메디치 인베스트먼트라는 VC에서 지금 이제 심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투사, 즉 VC고, AUM은 약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굴리는 자산이 이제 5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대표님도 참고로 성균관대 경제학과 87학번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학부 02학번이고, 이제 스페인에 있는 I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2018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러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회계법인부터 해서 증권사, 은행, 그리고 지금 현재 메디치 인베스트먼트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이제 APR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파일러 같은 이제 에드테크도 했었고,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파일러가 앉아 계시니까 일단 저 자체의 이제 투자 스킴에 대해서 한 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제 문과 출신이고, 제 이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대 쪽에 특별하게 기술을 제가 이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AI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딥한 이해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기술에 대해 판단을 할 뿐이지, 그 기술의 코어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남을 압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기술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든 전문성을 파악을 하더라도 그 기술이 사업화가 됐을 때의 꼭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화가 정말로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러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회사는 AI 동영상에 대해서 맥락 분석, 즉 컨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광고 쪽을 파고든 거는 저는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즉 저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사업화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하우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벤처 캐피탈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벤처 캐피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 자본적 이득을 얻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벤처 캐피탈은 특징은 무엇이냐?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단순하게 돈을 투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사후 관리하고 이제 지원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사업에 대해서도 서포트가 오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 후 회수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주요 출자자, 즉 LP라고도 하고 쩐주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벤처 투자 같은 이제 공적 자금, 성장금융 등도 공적 자금이고, 그 외에 은행이라던가 연기금 등이 저희의 주된 출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업종을 이해할 때 저희가 과연
어떤 단계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은 보통 그 단계에 따라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그리고 이제 IPO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사실 이제 창업을 하실 때 결국 시드 투자자를 모으셔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르실 겁니다. 여기 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B 정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사업 모델이나 주요 기술의 초기 개발 정도 그리고 이제 창업 멤버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연쇄 창업을 하신 분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모델화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가점을 주기도 하고요. 이 단계에는 보통 창업자 엔젤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보통 1에서 1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시리즈 A까지 갔을 때는 이제 서비스의 초기 버전이 출시가 되고 일정 수준의 그 고객 지표가 달성이 되고 성과가 달성됐고 그렇다면 사업 모델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니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단계 시리즈 A를 저희가 밟게 되는 거고 뭐 기업 가치는 보통 뭐 100에서 300억 정도 그리고 VC, AC 등이 평균 10억에서 100억 정도 이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단계부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리즈 B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다 숫자로서 나온 상태에서 뭐 해외 시장의 진출이라던가 본격적인 볼륨업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시기고 이때는 보통 기업 가치는 뭐 500억에서 1000억 아니면 그 이상도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단계에는 VC나 PE나 대기업 등 평균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저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아까 그 네이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단계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스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VC하고 이제 PEF에 대해서 일단 뭐 여기에 VC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PEF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명륜에서 강의할 때 넣었던 내용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딥하게 들어가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VC 심사하기 그럼 정말로 뭘 하는데 이제 그걸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스타트업 차리시면 맨날 만나는 양반들이니까. 그럼 이제 심사학은 VC가 갖고 있는 펀드의 운용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론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 대상 회사의 첫 번째 발굴, 그 다음에 그 발굴한 회사에 대한 심사,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굴이라 함이 뭐냐? 결국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지 정말로 발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펀드로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접촉을 하고 그 투자 조건을 설정해서 스타트업과 협상을 하고 이런 게 모두 발굴의 과정입니다. 투자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VC들과 협업해서 클럽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펀드로 안 될 때는 그 투자 기회만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 즉 특정 목적의 펀드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발굴은 투자 심사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발굴한 기업을 이제 투자 심사를 할 건데 발굴한 기업을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투자 심사를 실행을 하는 게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는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있는데 보통 뭐 대표 펀드 매니저나 이제 CIO 등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회사를 발굴했는데 이 회사에 얼마의 가치에 얼마를 투자를 합시다. 그 과정을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당연히 있는 거고요. 테스트를 못 맞추면. 사후관리는 이 투자한 기업이 이제 실적이나 이벤트 부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밸류업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M&A나 IPO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게 사후관리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사학은 스스로가 메인이 되는 펀드를 런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펀드를 런칭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트랙 레코드, 즉 이제까지 투자를 하고 회수한 레코드가 충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아니면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출자자, 즉 LP와 네트워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저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투자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관계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뭐 투자 프로세스는 나중에 스타트업 차리시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킥오프 미팅하고 IR 듣고 IR에서 나온 거 갖고 이제 뭐 DD 하고 자료 검토해서 투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추가 자료 요청해서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한다. 보통 한번 발굴해서 투자하는 데는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은 뭐 3달, 반년까지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투자한 케이스 사례를 이제 그냥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신한은행에서 이제 투자 업무 하다가 베이디시 인베스트먼트께 22년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에 클로징한 이 API 딜은 제 첫 딜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이 회사는 이 API를 뭐 다들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즉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이제 AGR이라는 그 뷰티 디바이스로 지금은 유명한 회사지만 이 당시에는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하고 널디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 약 매출액은 2,591억 원 정도 했고 당기순이익은 약 114억 정도 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이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회사였어요. 완전 초기 기업은 아니고. 근데 이 회사를 제가 22년 5월 달에 제 개인 네트워크, 즉 증권사 다니던 시절에 소개를 통해 갖고 소싱을 했습니다. 보통주로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당시 기업 가치는 약 3,2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43억 원인데 기업 가치가 3,200억이니까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싼 회사는 아니었죠.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한 스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기존에 D2C 브랜드 마케팅 영역을 나중에 아마 스타트업 차리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건데 보통 예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마녀 베개,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5천억까지 갔다가 거의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유는 아이템이 한정적이고 약간 원히트 원더, 즉 끝없는 원더 상품을 발굴해야지만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같은 D2C지만 브랜드화를 해서 그 브랜드 자체에 수명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D2C는 언택트 기반에서도 이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진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향으로 얘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뷰티 디바이스를 이제 낸다라고 이제 그걸 알고 투자를 했지만 얼마나 성공할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터지면은 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22년도에는 뭐 3,977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고 당기순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더 이제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지금 이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거는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정도라고 기대한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년도 2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했었고 이때 제가 멀티플이 맥시멈 난 거는 11배까지 났었고 최종적으로는 약 6.8배 정도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되게 제 기준으로는 잘 된 투자죠. 누가 봐도 그렇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심사하기 모든 거를 다 예측할 수는 없구나. 아, 이게 투자는 운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운이 좋으셔야 됩니다. 뭘 하시더라도. 근데 또 기삼은 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삼 없이 운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약간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VC를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명륜에 있을 때도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업 자체가 너무 한정된 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뭐 주위에 물어봐도 VC가 뭐야? 라고 하는 애들부터 많고 요즘은 그래도 스타트업이 핫하니까 옛날보다는 좀 관심 많이 보이실 건데 어디 홈페이지 가도 정보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금융계열 VC 가도 막 거의 구벅가게 수준으로 홈페이지가 관리가 돼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업은 되게 폐쇄적인 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은 공개 채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벤처 캐피탈 기업 규모가 되게 작아요, 사실. 돈은 많이 버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5천억 굴리지만 사람 10명 있습니다. 그 몇 조짜리 굴리는 회사도 많아야 뭐 20, 30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보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하더라도 업계 내에서 폐쇄적 네트워크, 즉 학연 아니면 같은 기업, 뭐 동족 업계 등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의 특징은 신입을 잘 안 뽑아요. 경력치 위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적은 조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거의 바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생신입을 뽑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경력직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펀드레이징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면 가장 베스트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 그러니까 투자 많이 들어가는 업이죠. 우리나라 성장하는 업, 예를 들면 뭐 디지털 반도체, 뭐 자동차, AI 이쪽에서 업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스킨만 씌우면은 바로 좀 본격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인 스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C를 오실 때 꼭 바로 오시지 않더라도 이 기회가 많은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옮기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시던 아니면 현업에 가시던 뭔가 하실 때 그래도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VC라는 업이 있더라. 내가 지금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나 이쪽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한 꼭지를 제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좀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명륜하고 율전이 합쳐져서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킹이 훨씬 활발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정보가 아무래도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야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가 재단도 재단이다 보니까 대기업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그렇게 쏠리는 게 있으시더라도 이런 업도 있더라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커리어 패스 설정하실 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현업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벤처캐피탈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채용 공고가 뜹니다. 정보 아까 공고 잘 안 뜬다고 말씀드렸지만 공고 뜨긴 해요. 여기에서 어떤 심사학을 모집을 하니까 이제 뭐 지원에 뭐 인턴도 뽑고 이것저것 뽑으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이런 데 관심을 보이시고 이런 인력을 뽑는구나 그렇게 해갖고 지원도 해보시고 컨택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인 게 뭐냐?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이 있어요. 협회에서 카바라고 저희는 보통 카바라고 부르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뽑아서 약 6주인가 8주인가를 이제 풀타임으로 풀타임으로 가셔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돈은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150만 원인데 수료하면 환급해 주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에서 인턴십을 뽑아갖고 지금 정규직 채용을 이미 3년 전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저희 인턴 2명이 둘 중에 1명 정도는 아마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직장 경력이 3년 이상 있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대학생들도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지원해갖고 하는 경우도 한 50명 중에 한 2~3명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풀타임 근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걸 통해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인 레벨이지만 여기 그래도 이거 하시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업계에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SVC라는 게 있어요. SVC는 성균관대 출신 VC PE 모임이고요. 뭐 대표급부터 해서 지금 실부진까지 약 100명 이상의 인원이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뭐 오늘 뉴스는 어떻고 골프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총장님하고도 1년에 한 번씩은 밥 먹으면서 그래도 동문 기업도 투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또 같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저 5분만 받을 건데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VC 장점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진짜 다양한 산업을 여러분이 투자하고 능력만 자기가 인정받으면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산업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링도 거의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출퇴근 거의 각자 알아서 물론 뭐 회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스케줄링 합니다. 그리고 돈도 뭐 얼마 전에 옛날에도 기사 났었지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100억, 200억씩도 가져가세요. 물론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받으시는 케이스는 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꿈을 가지고 저희 스타트업에도 서로 도움을 주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 저 5분만
네, 5분만 좀 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가감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뭐 혹시라도 VC에 들어가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다 창업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생각 있으시면 손 한번 들으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VC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성균관대에서도 율전에서도 VC 분들 많이 그러니까 많이 저희 쪽에 조인을 하셨어요. 이제 보통 전공을 보면은 뭐 시스템 경영, 유전공학, 뭐 이제 약대도 있으시고 뭐 여러 전공 분들이 있습니다. 컴공도 있고 제일 특이한 케이스는 스포츠 과학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 검도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부상 당하고 자기가 이제 대학원까지 또 딴 데 해갖고 한 3년 전에 또 이쪽 카바 과정 통해갖고 다른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내가 뭔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발견해서 좀 디벨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VC를 한번 또 염두하시고 나중에 그 자리에 가셔갖고 또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은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 만날 때는 그냥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VC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시면 저희 대표님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저의 순수 근무 시간은 아마 일주일에 30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저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거의 무조건 만나요. 이게 IR 자료가 진짜 개판으로 나와도 일단 만나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그게 저의 삶을 좀 더 삶의 해상도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삶의 해상도도 늘리면서 돈까지 벌면 진짜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뭐 저희 대표님도 항상 이거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는 무조건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성격이 MBTI 뭐 저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성격이 본인의 정말 성향 자체는 아이더라도 업무하실 때는 사람 만날 때는 E로 약간 탈바꿈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일단 우리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